현직자가 알려주는 코알못 시즌 2. 벌써 이더리움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은 가상자산의 합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작업 증명 방식인 POW와 지분 증명 방식인 POS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먼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합의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좀 맞춰간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컴퓨터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니까 이를 통해서 미루어 본다면 결국에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은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노드들이 기록들을 잘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결국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말 자체가 블록들을 계속 이어붙여서 체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네.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어져 있는 블록에 다음 블록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합의 알고리즘도 보면은 POW, POS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POW가 가장 유명한 것 같은데 POW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POW 기반은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의 장점이자 특징은 탈중앙화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 관리자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누군가는 관리자 대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가 이제 이슈인데 우리가 살펴본 비트코인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푼 사람한테 이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 대신 거래 내역을 증명한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채굴이 이런 과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채굴이라고 하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인 거고 합의 알고리즘은 이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채굴이라는 게 수학 문제 같은 거를 계속 푸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수학 문제 같은 거를 계속 푼다는 행위 자체가 컴퓨터를 계속 동원해야 되고 이거는 계속 비용적인 부담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이 많이 든다라는 말 같은데 네, 맞아요.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말씀인 것처럼 첫 번째로 문제를 푼 사람이 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인 거고요. 더구나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에너지 소모가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채굴 장비로 더 많은 시간을 굴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뭐 전력이 많이 든다라던가 전력을 많이 드니까 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채굴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네. 채굴 기계도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채굴해서 결국 전기를 엄청 써서 얻는 게 비트코인인데 네. 이거 환경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이것도 네.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는 걸로 하고 네. POW 얘기도 할 게 좀 많았는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POS로 넘어왔잖아요. 네. POS는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죠? 네, POS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머지 이후에 어떤 이더리움의 새로운 합의 증명 방식이 되었죠. POS에서는 POW처럼 채굴이 아니라 해당 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POW 기반의 채굴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POS에서는 채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업체를 검증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두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점은 POS에서는 작업량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POW에서처럼 누가 빨리 문제를 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코인을 본인이 들고 있느냐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S가 지분 증명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듯이 채굴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POW 방식보다 전기 소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굴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채굴 비용 필요 없고 비용 부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진입 장벽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POS와 달리 POW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반대로 초기 진입 비용이나 채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높은 거고요. 요즘엔 사실 POS가 네. 많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POS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더리움을 예로 들자면 네. POS 기반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이더를 스테이킹해서 블록 생성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검증인이라는 개념인데, 네. 스테이킹을 관할하는 주체가 만약에 어떤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그쵸. 보니까 탈중앙화를 훼손한다라는 의견이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를 훼손한다라는 게 어떤 소수의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의사결정을 네, 맞습니다. 독점한다라고 네, 네,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넘어간 것 자체가 이 블록체인에는 트릴레마라고 있잖아요. 네, 네. 뭐 탈중앙화랑 보안성이랑 확장성, 이거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인데, 그동안 이더리움은 보안성이랑 탈중앙화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를 조금 포기하면서 확장성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POS 전환으로 꼭 탈중앙화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트릴레마 부분에서 말씀도 주셨지만 네. 이더리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토픽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이제 POS 전환에 따른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훼손 여부를 따로 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사실 블록체인 어떤 프로젝트를 판단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합의 알고리즘은 어떤 거 썼는가, 얼마나 독창적인가,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트릴레마에 대해서 얼마나 해방되었는가,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을 들어보면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 꼭 봐야겠죠? 네, 한번 준비를 잘 해오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